난이도 어떤 거 같아? 약간 적절한 거는 내가 한번 뭐 1번부터 100번까지 딱 봤을 때 한 20%? 30% 정도 모르는 단어가 있네? 이러면 괜찮은 난이도야. 애매해. 그러면 또 고민하고 얘기해보자. 오늘은 나랑 단어 시험 안 봐도 되니까 요거 레벨만 정했으면 좋겠거든. 만약에 요거 다음 레벨 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면 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치? 이따가 수업 듣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한번 대조해서 확인해보자. 알았지? 신혜연 씨, 아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엎드리는 것도 버릇입니다, 제자님. 제자님. 아유, 얘네들은 학교만 갔다 오면 졸리다고 하네. 일어나야 돼, 미소씨. 일어나. 아니, 도대체 학교는 언제쯤 적응이 되실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고3 혜성 선배들도 수업을 하고 보냈는데 오늘 수업을 너무 잘 듣는 거야, 얘네가. 야,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봤더니 학교를 안 가서요. 학교가 빨리 끝나서요. 어제 선배들 막 사진 찍고 그랬던데? 여러분들 뭐 안 찍었어요? 여러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진도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교재 4강의 프린트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거 부교재 4강 프린트. 이서 또 저 모양이지요. 힘내십시오. 알겠죠? 얘들아, 내가 높아심에 말이야 하나만 좀 잔소리를 쳐보세요. 잔소리를 좀 할 테니까 지금 한번 하는 거 잘 들어줘. 알겠지? 자, 5월달 동안에는 이제 2.5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냥 쉽게 3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3주의 기간 동안 쌤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진도 나가야죠, 이제. 그지? 오늘부터 우리 본격 진도 나가기로 했으니까. 자, 열심히 진도 나갈 건데, 그럼 자네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진도 수업 듣고? 숙제. 뭐 숙제가 뭐지? 봄 노트 옮겨서 복습하기, 이거였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는 동선 이해할 거라 믿으니까 뭔가 쌤, 엥? 이게 뭐예요? 먼저 물어보면 상관없는데 과제 왜 안 했어? 했는데 몰랐습니다. 이러면 진짜 뺨을 때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과제량이 많지는 않잖아, 5월달은. 그러니까 워드마스터 단어와 내신 범위 단어를 같이 병행을 조금 하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쌤이 단어를 2가지 유형으로 쪼개서 냈다 생각해주면 돼. 하나는 워드마스터 단어고 하나는 부교재 진도 범위 단어가 됩니다. 자, 부교재 단어는 여기 와서만 보는 거야? 집에서 봐서 오는 거야? 봐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거 아닙니다. 봐서 오시는 거고요. 워드마스터는 외워서 어디서 시험 보는 거죠? 학원에서만 시험 보는 거예요. 이유는 워드마스터는 범위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할 거 많아지면 뒤로 밀려요. 근데 그러면 우리 또 중간고사랑 똑같은 결과 나와. 나 진짜 안 그러고 싶거든? 그러니 이대로 동선 맞춰서만 움직여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부교재 예상 범위는요, 4강부터 최대 나가면 7강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4, 5, 6, 아니지, 8강까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4, 5, 6, 7강까지는 정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중간고사에 비해서 문법 내용이 조금 하드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번엔 아예 수업 방식을 2가지로 나눌 건데, 일단 첫 번째는요, 뒤에 독해지문 6개씩 있잖아요. 그것만 문법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하고 내용에 집중해서 먼저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부교재에 있는 이 파트를 통해서 문법만 따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강마다 독해 먼저, 문법, 독해 먼저, 문법 이렇게 나눠서 갈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 주부터 토요일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오는 거죠.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왔을 때 뭘 하셔야 되는지는 오늘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거라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강에 뒤로 넘어갑니다. 쭉쭉 가서 우리 본문 있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 나는 4강은 다 끝낼 예정이야. 같은 문제에서 문법이요. 네. 처음 중간고사 봤던 그 문법이랑 그 문법 문제 순서가 같이 되는데.
아, 그 유형으로 똑같이 내신다? 포맷대로? 1번부터 5번까지는 문법. 그 포맷이 똑같이? 더 좋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진짜 만점자 내가 만든다라는 목표로 임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죠. 야, 우리 미소가 만점이 나온다? 그럼 저는요, 명륜진사갈비 전원 회식 쏩니다. 진짜요? 홀리. 진짜. 미소, 막 정윤이, 막 지연이 만점 나왔다? 가는 거지. 저희 왜요? 왜 저희 왜요? 저희 왜 불러요? 왜요? 아니, 전 선의로 말한 건데 왜 기분 나빠요? 서로를 묶으니까? 왜죠? 자,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 해보자, 얘들아. 그리고 또 6월달 끝나고 여러분도 어차피 또 시험 끝나면 내 연락 안 받을 거잖아. 그치? 이제 그때 우리가 잠시 권태기를 가지면 되니까 6월 말까지는 계속 봐야 돼. 질려야 돼, 서로가. 알겠죠? 아니야. 서연아, 어쩔 수 없어. 까라면 까야 돼.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늘 중요한 거. 내가 분홍 색깔 분필을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얘가 분홍 색깔이고요. 분홍 색깔은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 잡는 거 아시죠? 자, 토픽부터 잡아갑니다. 펜 안 들어, 정윤아? 그 자리에 앉으면 나의 저격이 돼. 서운해하지 마. 자, 문화의 다양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따라서 분홍 색깔 치는 거 맞춰서 따라와 주십시오. 민서야, 이렇게 계속 분홍색으로 말하는 건 글의 흐름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끊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부터 묻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덩어리 도입부 잡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문화의 다양한 의미라고 했어. 그럼 의미가 하나 나와, 여러 개 나와? 여러 개. 대답 작다.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치? 화를 냅니다. 여러 개. 자, 그래서 문화의 의미 1번 잡을 거고요. 아까도 여기 얼소 나왔어. 그 의미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 2번 되는 겁니다. however는 전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니까 아마 앞에 거와는 다른 의미 몇 번까지? 3번까지 나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복잡합니다. 문화의 어떤 의미 말할 겁니까? 다양한 의미 말할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첫 문장부터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달려보자. 자, the exact definition of the word culture까지가 주어. 다시 읽어보면 문화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는 얘가 주어죠. 자, 그거는 is not agreed upon, 동의된 게 없다, 합의된 게 없다. by, 누구에 의해서? 모두에 의해 합의되어진 건 없다. 선생님, 그러면 문화라는 게 무슨 의미야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건 사람마다 문화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도입부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문화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얘들아 for some 하면 뜻이 뭐야? 일부는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의미 몇 번? 1번. 다시 한번 무슨 뜻이다? for some? 일부는 그러니 의미 몇 번? 1번 들어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단어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단어는 culture 의미하겠죠. culture라는 단어는 refer to, 무엇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냐면 아주 멋진 책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그리고 작품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한대. 무슨 작품? 예술 작품들 같은 거 말이야. 그럼 아주 멋진 책, 음악,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a group of people,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거,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왔던 그 멋진 예술작품들을 의미한대요.
자, 그럼 요약합시다. 의미 1번, 이들한테 문화라고 하는 건 무슨 작품이다 생각하면 될까? 예술 작품이다. 아, 이들은 문화란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괜찮죠? 그리고 디스, 이것은 말입니다. 쌤 이때 디스가 받아주는 것도 컬처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는데, 야, 또 이 컬처라고 하는 것도 때때로 뭐라고 불리냐면 하이 컬처라고 불러. 쌤 이들한테 문화라고 하는 건 무슨 컬처래요? 하이 컬처래요. 쌤 그러면 하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하고 뒤에서 동격으로 이런 용어입니다. 하이 컬처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빨라? 아니요. 자, 그럼 이 용어는 여러분들 요거 해석하기 어려워했었거든요. 문장 잘 보세요. 자, 이 용어는요. 디스크리미네이트, 뭐 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예요? 구별하는데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온 거 보니까 between 나왔어. 그럼 눈으로 어디 먼저 찾을 거예요? A. and 먼저 찾아야 A가 보이지. between A and B니까. 그러면 A와 B 사이에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던 용어랍니다. 하이 컬처라고 하는 거. 그럼 A는 뭘 뜻하냐면 비평적으로 찬사를 받는 작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약간 그 뭐 되게 유명한 영화제 가서 1등 했다 이런 영화들 보면요. 조금 보면 기분 나쁜 이런 영화 있지 않아요? 그치? 막 박찬욱 감독이 뭘 수상했는데 그 영화가 그럼 되게 사회의 암울한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 그러면 대중적으로는 보면 조금 뭐지 분위기가? 이상한데? 기분 나쁜데? 이럴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찬사를 받는 작품일 수도 있고 그것과 대중적이고 여기서 파퓰러 뜻 뭐다? 대중적이고 마찬가지 매스도 뜻이 뭐다? 대중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대중문화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것과 대중문화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 하이컬처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들은 하이컬처라고 하는 건 결국 작품성이 높은 것들과 작품성이 높은 것들도 있지만 그것과 구분되는 그냥 대중성이 높은 작품들도 있어요. 이런 말인 거지. 얘들아, 이 작품성과 대중성 무슨 의미인지 와닿니?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보자. 아이돌들이 한때 비판받았던 게 뭐냐? 그 립싱크요. 립싱크요. 그럼 뭐죠? 뭐죠? 가수로서의 실력이? 떨어져요. 가수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져요. 대신에 뭐만 있어요? 대중성만 노려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대중성과 작품성 혹은 전문성 이런 게 좀 반대되는 영역이라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하이컬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학자들한테 있어서는요. 인류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는요. 문화라고 하는 게 has a broader meaning. 오히려 어떤 의미를 가진답니다. 훨씬 더 넓은. 원경아 말하면서 듣자. 무슨 의미 가져? 넓은. 그럼 앞에 몇 번 보다 넓은 의미야. 1번, 2번 보다 어떤 의미를 가진다? 넓은 의미의 문화를 칭한다. 그럼 아가들 의미 1과 의미 2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의미 3보다 좁은 범위의 문화를 칭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넓은 의미의 문화가 뭘까? 아, 이거는 말입니다.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이 it이라고 하는 건 모든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학자들이 일컫는 넓은 의미의 문화겠죠? 그럼 아까도 우리 대어봐서 알잖아. 그럼 요 it 같은 문장 빼놓고 어디 들어가야 돼? 물어보실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정말로 순서 삽입 기출 나왔던 거는 선생님이 흐름을 많이 강조했던 문장이 다 나와. 그러니 꼭 생각하라고 공부할 때. 아시겠죠? 자, it 바로 그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건 is 이런 겁니다. Simply the way of life 그냥 삶의 방식이에요. 예술 작품일 필요도 없고요. 막 고퀄리티의 작품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누구의? 사람들의 말이죠. 됐어? Come on, which.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include, 포함합니다. 뭐를요? 그들의 배워진 행동들도 포함을 하고요. 목적어 1번.
내가 배워왔던 행동, 예를 들면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목적어 2번 내가 가져온 신념들도 포함될 수 있죠. 내 삶의 방식이니까. and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물질적인 소지품들 혹은 소유물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유형의 문화는요, must be transmitted,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럼 쌤아, 여기서 나오는 이런 타입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문화 의미 1번 받는 거니, 문화 의미 2번 받는 거니,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문화 받는 거니? 인류학자들의 문화죠. 아, 오케이. 그래서 요 it을 여기다가 화살표로 연결해보자. 괜찮나? 자, 그럼 요 문화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한 세대에서부터 from, 뒤에 to, 그럼 from A to B니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을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 문화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자. 자,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 괄호 열고 인류학에서 말하는 문화까지 설명해주네요. 자, 그 문화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뜻하냐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삶의 방식 안에는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행동이라든지 내가 가져왔던 신념이라든지 내가 가져왔던 물질적인 소유물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일컫는 방식입니다. 계속 오자.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세대에서 끊기면 된대요, 안 된대요? 인류학자들은? 안 돼요. 반드시 학습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이 필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얘들아, 내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나는 생각했던 문화가 이 3번 쪽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야, 너희들 문화 되게 독특하다 이런 말 하면 니네 예술작품 말한 거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식의 하이컬처 말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야, 니네들 살아오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네, 보통 이렇게 말할 때 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문화의 어떤 의미요? 의미는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 문화는 무슨 작품? 두 번째, 무슨 컬처? 뭐와 뭐를 구분하자? 작품성과 대중성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는 무슨 의미? 넓은 의미. 어디서? 인류학에서. 얘네들은 무슨 방식이다? 이건 여기서 끊깁니까? 전달되어야 합니까? 전달되어야 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노란 색깔 바꿉니다. 자, 노란색은 뭐였죠, 여러분들? 문법 중요했던 거. 뭐만 볼 거냐면 최소한 A, B, C만 볼 거야. 왜냐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나오지 않고 교재에 있는 어떤 문제에서 계속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안 보고 A, B, C 선지만 볼 겁니다. 서아야 봐. 쌤, 얘는요,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그리드 어폰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이때 어그리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다인데 뒤에 업, 온, 요렇게 쓰면 얘들아 표기가 어그리 온도 괜찮고 어그리 어폰도 괜찮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얘의 뜻이 뭐뭐에 동의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 비동사가 있고 어그리를 ed로 쓴 거 보니까 BPP네. 이거 무슨 태 썼어? 수동태 썼지. 얘들아, 수동태면 뒤에 남아있는 목적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뒤에 by 플러스 명사 무슨 구로 묶은 거예요? 전명구로 묶어버린 거죠. 요것만 기억합시다. 또 가보자. 자, 밑에 refer to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B부터 한번 가볼게요. 쌤, B는요, refer to. 일단 얘부터 먼저 볼 거고, 다른 하나는 refer to A as B, 이렇게 두 개를 볼게. 자, refer to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언급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refer to에 을이 붙었으니까 무슨 동사인 거야? 타동사인 거죠. 근데 refer to 뒤에 as가 붙으면요. A를 B로 뭐하다? 똑같이 이 뜻은 언급하다 이렇게 쓰여. 자, 이때 이 표현을 쌤이 무슨 태로 지금 고쳐볼 거냐면 수동의 형태로 고쳐봐 줄게. 따라하시죠? 자, 그럼 수동으로 바꿔보자. 얘가 수동태라고 하는 건 누가 앞으로 튀어나오니 수동이야.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럼 A가 목적어야? B가 목적어야? A가 목적어지? 그래서 A를 먼저 앞에다 쓰는 거야. 자, 그럼 동사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무슨 형태로 바꿔? PP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B, refer, R 두 개 들어가시고 뒤에 맞춰봐. to까지 그대로 쓰겠죠. 그리고 누가 빠졌지? A가 빠졌지. 그럼 뒤에 누가 붙어야 돼? as, B가 그대로 뒤에 붙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칠판 다시 한 번만 봐봐. 쌤, 만약에 나봐. is referred to라고 썼네요. 그럼 이거 무슨 태 쓴 거예요? 수동태죠. 그러면 be referred to니까 뒤에 뭐가 있으면 가능한 건데 as가 있으면 가능한 건데 뒤에 as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refer to라는 무슨 태 썼구나. 능동태 썼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됐을까? 자, 마지막 C까지 한번 봐드릴 건데 C는 요 밑에다 그대로 적을게요. 쌤, must는 무슨 동사죠? 조동사. 자, 조동사도 뒤에 be라는 원형을 그대로 쓰고 PP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썼을 때가 조동사를 사용한 무슨 태의 모양입니까? 수동태 모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합시다. 옆으로 책상을 슬쩍 빼. 이렇게 살짝 빼. 예,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 부르겠습니다. 자, 주제는 그 파리 있죠. 프랑스 파리. 파리의 탄생 과정. 파리의 탄생 과정. 두 번째 질문 밑에 거. 주제 적는 거야. 파리의 탄생 과정. 그에다 탄생 과정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유래 혹은 기원. 즉 파리의 탄생 과정 혹은 기원 혹은 유래. 다 같은 말. 자, 여기서 얘는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 3번이 틀렸었거든요. 3번에다가 요 앞에 요것만 추가합시다. is나 was 둘 다 가능하대요. 얘들아, 오늘 6개 지문이니 내가 3개까지 하고 쉽게 잘 따라오면 금방 끝나요. 얘들아, 그 말 들어보지 않았냐? 파리지행. 예. 들어봤지? 파리지행. 파리지행은 어떤 느낌의 파리지행이라 그래? 약간
파리스러운 사람들, 되게 약간 아티스틱하거나 크리에이티브해 보이는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바게트 빵 들고 샹송 부르면서 랄랄라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약간 파리지행 아닙니까? 저도 쌤이 파리지행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장착을 딱 했거든요. 뭔가 화사해 보이고 싶어서. 근데 입고 나오는데 뭔가 묘하게 왜 이렇게 지나가면 유리창으로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보자기 같은 거야. 야, 정은이는 끄덕끄덕을 하는데 얘는 동감이야 뭐야? 맞아요. 약간 보자기 같은. 이거를 오간자라고 하는데 저는 보자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파리지행 같아요. 요것 때문에 그렇대. 파리지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나 봐. 그래서 파리지행도 요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읽어봅니다. 자, 1번부터 considered, 야, 여겨졌구나, 생각되었구나. 뭐라고 생각되었냐면 one of the most beautiful, interesting city in the world. 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흥미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져 오는구나. 그래서 약간 나도 아직 파리는 못 가봤는데 좀 이렇게 낭만의 도시 같은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자, 그렇게 여겨지면서 파리는 has been the capital of France. 프랑스의 capital, 뭐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경아 봐. since the year 508. 와, 508 맞아요? 몇 년 이후로요? 508년 이후로 계속해서 수도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1, 2, 3, 4, 5라고 숫자를 적으셨어요? 얘는 순서 삽입 내기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천천히 훑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1번 문장은요, 파리의 예전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지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읽은 문장은요? 현재의 지위 아닐까요? 그래서 1번의 소재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파리의 현재의 명성이라고 한번 잡아볼까? 명성? 그럼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면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However, 하지만 말이죠. 이 도시는요, started 시작을 했습니다. From 뭐로부터 시작했냐면, 원경아, humble 뜻 뭐였지? 했잖아, 수요일에, humble. 벌써 까먹었어. 수요일에 내가 원경아 2가지 뜻이 있어. 사전 볼래? 이거 있었지? 기억 안 나? humble, 초라한. 이런 뜻이에요. 험블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이렇게 적어놓을까? 하나는 겸손한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초라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2가지 뜻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이건 수능에서 달라요. 겸손한 건 내가 이만큼이지만 나 스스로 몸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나한테 자발성이 있어요. 초라한 거는 내가 아무리 꾸며도 어때? 숨길 수가 없어요. 자발성이 없어요. 2가지 뜻은 다른 다이어니까 따로 외우셔야 돼요. 자, 험블의 첫 번째 뜻 뭐다? 2번째 뜻은 여기서 무슨 뜻이다? 초라한. 그럼 다시. 야, 하지만 그 도시는요, 초라한 시초에서 출발했습니다. 선생님 봐봐. 파리의 현재 명성은 좋아, 나빠?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파리의 지금 명성과는 달리 굉장히 초라한 시작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우에버 썼구나. 왜 그랬냐면 파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거였는데 가보자 계속. 누구의 이름을 땄냐면요, 그룹의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파리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지역이에요. 그 초라한 시작이 뭐냐면요, 바로 파리지라는 그룹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천천히 수업 들을 때 집중하는 게 복습 시간을 거의 70% 가까이도 줄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3번의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3번의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데이지. 그럼 자, 여기 3번에다 적어볼까? 누구 나왔어? 데이 나왔지? 그럼 이때 데이는 누구 받을 것 같아? 파리지라는 그룹의 사람들을 그대로 받겠죠. 왜 흐름 말하는지 이해돼? 자,
자, 그들은 맨 처음에 빌트, 짓고 살았어. 작은 마을을 어디다가 짓고 살았냐면 이런 곳에 짓고 살았어요. 이거 뭐 시테라고 하더라. 시테라는 지역인데 이 시테라는 건 an island, 어떤 섬이었나 봐. 인더 어디에 있는 그 세느강의 중심에 있는 섬이었대.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뚝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립된 지역에서 마을을 짓고 살았대요. 2000년도 전의 일입니다. 자, 이때 이 섬은요, is where. 잠깐만, 쌤 여기서 is는 무슨 시제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지금의 말을 할 거죠? 그러면 이 시테라는 파리지들의 초기 마을이 있었던 그 섬은요, 현재에는 노테르담 성당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 자, 그들은요, 세느강 중간에 시테 섬이라고 부를게요. 시테 섬에 마을을 짓고 살았다. 그럼 뭐 정착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시테 섬은요, 현재는 엄청 유명한 곳이죠. 노테르담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나는 감히 예언하건대 디스 아일랜드 요 문장 빼서 삽입 물어봐도 어려울 거예요. 괜찮겠지? 가보자. 자, 이때 the border of fairy however, 오 마이 갓, 또 앞에 거랑 뭐 하려고? 반대되려고 여기도 뭘 쓰고 시작하네? however 쓰고 시작하네. 그럼 어떻게 반대되나 봅시다. 야, 하지만 파리에 얘들아 border 하면 나라의 뭐죠? 국경이잖아요. 파리의 국경은요 have been expanded 뭐 됐어? 확장됐어. 얘들아 너희들도 대답해야 돼. 가운데 줄. 자, 뭐 됐어? 확장되어 갔다니까. far 훨씬 beyond 넘어서서 말이야. 어딜 넘어서서 확장됐냐면 시테라는 섬을 넘어서서 확장됐어. since then 언제 이후로? 그때 이후로.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파리지가 정착한 이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들아 파리지가 정착한 게 약 몇 년 전이라 그랬지? 2000년 전이니까 그럼 몇 년 동안 확장해 왔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영토가 확장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쌤 그럼 이거네요. 시테섬에 정착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영토는 뭐 되었구나? 확장되었구나. 이 확장되는 시기가 약 몇 년 동안이었구나. 2000년 동안 계속 영토를 늘려갔던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세느강이라고 하는 게 파리를 관통하는, 프랑스를 관통하는 강이잖아요. 한강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세느강의 양쪽 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세느강이 끝나는 양쪽 끝이 있겠죠? 그 양쪽 끝들이 have become 되어 온 겁니다. part of the city, 그 도시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럼 원래는 세느강의 중앙에 위치한 시테섬, 요게 하나의 파리였을 텐데 그게 점차 영토를 모여가면서 확장하면서 중앙에서부터 양쪽 끝까지 영토가 뭐 됐구나? 확장됐구나. and 그러면서요, are now 이제는 filled with building and park, 빌딩과 파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쌤 그럼 5번은요, 파리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죠. 오케이. 자, 영토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연결해 갑시다. 자,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지금은 세느강의 양쪽 끝이 모두 파리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파리 안에는요, 건물과 공원이 많습니다. 건물이나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흐름은 이렇게만 잡으면 아마 분명히 충분할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여기서도 1, 2, 3, 4, 5의 선지 한번 볼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오케이, 자 가보자. 쌤 1번부터 볼게요. 쌤 1번에 has been이거든요. 1번 질문, 시제 맞춰봐. has been이야. 시제가 뭐야? 현재 완료지. 시제는 현재 완료야.
T를 맞춰봐. 능동. 그치? has been이니까 그냥 능동이죠? 그럼 쌤, 시제를 현재 완료로 쓴 이유는 뭐예요? 뒤에 몇 년 이후로라고 했으니까 508년 이후로이기 때문에 시제는 뭘 쓴다? 현재 완료 쓰더라. 얘들아, 이거 파리에 붙은 S는 복수의 S가 아니죠? 단수입니다, 혹시나. 이래놓고 막 틀려. 안 돼. 자, 그리고 this city 나오면서 started 나왔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started 뒤에 from, humble, beginning 이렇게 괄호 닫히거든?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그럼 무슨 태 써야 되지? 수동태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수동태야, 능동태야? 능동태지. 자, 씁시다. started라고 하는 건 무슨 동사로도 가능하다. 자동사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태는 무슨 태를 쓴 거구나? 능동태를 썼구나. 요게 태예요. 위로 올릴게 나는. 자, 반면에 시제는 파리의 시작을 말하는 거니까 과거로 써야 돼? 현재로 써야 돼? 미래를 써야 돼? 과거. 그러니까 시제는 그냥 완료 같은 거 안 쓰고요. 단순 과거 시제 썼군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시제 파트가 있었지. 오늘 태를 배우지. 시제와 태를 합친 문제 삔질나게 나올 거야. 그래서 계속 나눠서 생각하자. 자, 2번 클리어했고요. 3번 선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쌤, 3번 선지는 이걸 is나 was로 바꾸라고 했는데 일단 요 표현을 먼저 한번 잡아드릴게요. 밑에다가 3번에 대해서 표현 잡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애프터는 뭐뭐 이후로가 아니라 뭐뭐를 따서 이렇게 번역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구의 이름을 A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B의 이름을 뭐해서 따서 지어주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되지? 그러면 우리 또 이거를 무슨 태로 바꿔볼까? 수동태로 바꿔보자고. 계속 이거 해야 돼, 오늘은. 그러면 목적어가 먼저 나오겠네요. 목적어는 누구죠? A 먼저 튀어나오죠? 그리고 뒤에는 B, named까지 씁니다. 뒤에 누구 그대로 쫓아와야 돼요. 아까 refer to A as B처럼 누구 그대로 와? after B 그대로 와야 되겠구나. 됐지? 그럼 얘 한번 판단해봐, 얘들아. named 뒤에 after가 바로 붙은 모양이면 무슨 태야? 수동태잖아. 근데 이 자리는 동사가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럼 앞에 무슨 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비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is 되고 was도 상관없습니다. named after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거야. 됐죠? 4번 내려오겠습니다. 쌤, 4번도 이제 조금 좁으니까 일로 뺄게요. 4번도 뭐와 뭐로 분리해서 볼까? 대답해줘. 시제와 태로 분리해서 보자. 두 개로 분리. 자, 시제는 have pp 쓴 거 보니까 무슨 완료야? 현재 완료구나. 그런데 have been pp를 썼어. 그럼 뭐가 되지, 태는? 수동태가 되는구나. 그럼 쌤, 왜 그런가 볼까요?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는 뒤에 뭐가 있었죠? since then. 이것 때문에 시제는 현재 완료 씁니다. 과거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반면에 태를 쓰는 이유는 뒤에 far beyond라는 전명구를 묶었죠? 그럼 전명구가 묶었으니 뭐가 없단 얘기야? 목적어가 없구나. 아,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태는 수동을 쓰는 거구나. 계속 판단할 수 있겠어? 자, 마지막 5번도 쌤이 여기다 써줄게요. 얘들아, 동사 쓰인 거 봐봐. 뭐 썼어? 지금 동사? feel을 썼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란색으로 가자. feel. A with B 이렇게 쓰여. 그럼 뭐를 뭐로 채우다요? A를 B로 채우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럼 얘도 무슨 태로 바꿔볼까? 수동태 바꿔볼까? 그러면 누구 앞으로 먼저 나와? A. 뻔하죠, 이제. 뒤에는? B. filled. 뭐까지? with 써줘야죠. 그리고 마지막 뭐 붙여요? B 붙여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be named 뒤에 with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be filled 뒤에 after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be referred to 뒤에 in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써야 됐었지? as 썼어야 됐었지? 이렇게 수동태 구문 뒤에 전치사는 짝꿍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됐어요. 하나만 더 합시다. 넘어가세요. 자세 바로. 자, 이번에는 1번 문제고요. 목적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체크.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글의 주제를 4번을 그대로 써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쉽게. 잘한다. 착착 잘 움직이고 있어 이제. 아주 좋아. 지연아, 진통제 먹은 거 괜찮아? 아이 좋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대요. 제가 저 뒤에 그 플라잉 요가 할 때 쓰는 약간 그 천을 좀 달아 놓는다든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약간 폴댄스 할 때 그 바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놓고 밑에 가시돋친 방석 같은 걸 갖다 놓는.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체력도 단련하면. 정윤아, 전문가 아닙니까? 근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아요?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예,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자, 맞죠? 자, 일단 정답 몇 번이었어? 4번이야. 나 봐봐. 조금만. 이것까지만 할게. 자, 정답. 얘기해 주세요. 둘, 셋. 같이 읽어. 수정된 요청하려고. 와, 그럼 전기료 청구서가 발송이 안 된 건가요? 아니죠. 발송은 됐는데 거기 뭐가 있었나 보다. 오류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 뭐 해달라고? 수정된 청구서 달라고 약간 컴플레인 거는 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말이야 received 받았어. 나의 monthly 하면은 몇 회씩 진행되는 거죠? 월 1회. 1년이면 몇 번? 12번. 오케이. 월에 한 번 오는 전자빌. 뜻이 뭐지? 청구서. 전기 청구서 오늘 아침에 받았어. The bill. 야, 그 청구서는 was sent, 보내졌더라. 언제 보내졌냐면 12월 15일에 보내졌더라. and 그리고 contain, 담고 있더라. 다시 한번. 얘들아, 영수증이 발행된 건 12월 15일이니까 이미 발행된 일이니 언제 벌어진 일이야? 과거에 벌어진 일이야. 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청구서는 언제 펼치든 늘 읽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contains는 무슨 시제 쓰는 거야? 현재 시제 쓴 거야. 자, 그리고 그 내용은 뭘 포함하고 있었냐면 charge for both months of October and months of November. 10월과 11월 양월에 해당되는 charge, 청구료가,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더라. 그럼 12월에 내가 청구서를 받았어. 그럼 상식적으로면 몇 월 걸 청구하고 있어야 돼? 11월 걸 청구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몇 월 게 들어간 거야? 10월 거. 그럼 내가 뭐 한 거지? 밀린 거 같죠? 내가 10월 걸 못 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It also say that. 또한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I must pay $5 rate payment penalty. 5달러에 늦어서 지불하는 벌칙금. 그럼 연체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late payment penalty는 합쳐서 연체료라고 하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쌤 지금까지 묶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너는 지금 12월에 발송된 청구서인데 10월, 11월 거 다 안 냈더라. 연체료 내라. 청구서에 연체료가 발생되어 있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뒤에 연결사 못 썼어. however. 그럼 내가 진짜 냈을까 안 냈을까? 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뭘 청구하고 있어? 연체료 청구하고 있구나. 마음에 이렇게 흘러가겠죠? however. 하지만 말이야. 45달러에 10월에 해당되는 비용이. 질문? 10월의 전기료는 얼마 나왔구나?
$45 나왔구나. 근데 그게 was already paid. 이미 last month, 지난달 지불됐어. 뭘 via, 통해서 뭘 통해서? 자동 withdraw, 인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쓰는 말로 자동이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이분은요 몇 월 며칠에 맨날 나가게 해주세요. 자동이체 걸어놨고 확인했나 보지. 야 10월 거 나갔어. In fact 사실 말이야 내가 사용하는 은행은 has been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paying 지불하고 있어. The bill 그 청구료를 언제 청구하고 있냐면 매달 며칠에 내고 있어요. 25일에 내가 자동이체 걸어놨어. 그럼 얘는 10월 달에 자동이체 요금은 몇 월 며칠에 빠졌다 추론할 수 있을까? 25일에 빠졌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11월 25일에 빠졌을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자동이체는 언제 걸어놨냐면 지난 몇 월부터 내가 걸어놓은 상태야. 6월부터 걸어놨어. 그럼 6월부터 걸어놨으니까 6월 25일부터 자동이체가 됐겠죠? 그럼 몇 월 청구료부터 이미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었겠네요? 5월 달 거부터 자동이체가 빠져나갔겠네. 그러니 당연히 10월 것도 빠져나갔을 거야. 그리고 this, 이 내용은 말이야 can be confirmed, 확인될 수 있어. by 뭐에 의해서? being the attached, 내가 동봉한 bank statement, 은행에서 확인해준 서류가 있는데 그거 보면 너 알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내용 어렵나요? 안 어렵죠? 오케이, 쌤 그럼 여기까지 또 묶읍시다. 야, 니네들 지금 청구서에 연체료 내놨어. however, 하지만 나는 이미 자동이체로 지불을 완료했어. 다만 얘들아, 요 구간의 내용이 조금 많아서 쌤이 조금만 첨언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나는 몇 월부터 자동이체를 신청한 상태야? 6월부터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은 아마 5월 전기료부터 이미 자동으로 청구되고 있을 거야. 해당되었을 거야. 자동이체 날은 매월 며칠이라 그랬지? 25일이거든.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아니야. 10월 전기료는 몇 월 며칠에 이미 나갔을 거야? 25일에 이미 이체가 완료되었을 거야. 요거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정리 드렸습니다. 이해하세요? 자, 이제 다음 덩어리 for this reason, 바로 이런 이유로 라고 나왔고요. 마지막에 I'm afraid that, 난 요게 조금 두렵네. 자,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나 이미 자동이체로 집을 왔어. 완료했어. 그러므로 나는 이런 목적으로 너한테 글을 썼어. 내가 말한 바에 따라서 이 목적은 뭐야? 수정된 청구서를 요청할게 너한테. I'm afraid that. 내가 왜 이런 걸 요청하냐면 나 이게 조금 걱정된다. 나의 유감 혹은 걱정을 표현하고 마무리하는 거구나. 자, 이제 얼마 없으니까 빠르게 읽어버릴게. 야, 이런 이유로 쌤 여기서 어퍼스트로피 D 나온 거는 우리 배웠던 거 would like to 뒤에 뭐 붙기로 했죠? 동사 원형 배웠죠? 중간고사 때. 자, would like to 동사 원형 하면 뜻이 뭐였어? 뭐뭐? 하고 싶다 이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요 받고 싶은데,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 박스 치겠습니다. revised bill with the correct charge까지는 네모 박스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여기가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이니 외워주시되, 자 정정된 청구서로 개정된 청구서를 받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만 몇 월에 대해서요 11월 요금만 다 하면 되는 거죠. 몇 월은 냈으니까 10월은 냈으니까 before 대신에 언제까지 나 주냐면 due date 만기일까지는 이거 받았으면 좋겠어.
안 어렵네요. I'm afraid that. 야, 나는 요게 조금 두려워. I might be double charged. 내가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될까봐 좀 걱정된다. 뭐에? Through automatic withdrawal. 이 자동 이체를 통해서 중복 출금될까봐 좀 걱정되네. In the future. 언제? 미래에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 청구서 받은 거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12월 며칠? 15일. 그럼 또 언제 돈이 나갈 예정이지? 12월 25일. 그럼 필자가 말하는 이 in the future이라고 하는 건 몇 월 며칠이 되겠네? 12월 25일에 이미 냈던 10월 거와 못 낸 11월이 중복 출금될까 봐 나 좀 걱정돼.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마지막 if you have any question, 당신이 어떤 질문이 있다면 봐라 원경아 call me 전화하세요. 이쪽으로 끝. 내용 이해되죠? 자, 문법 빠르게 잡겠습니다. 보세요. 자, 쌤 여기 나오는 이 word sent 잡고 갈 거예요. 또 똑같이 나눠요. 시제 그리고 태. 아가들 여기서 시제는 뒤에 몇 월 며칠이라고 했으니까 12월 15일 옛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과거 쓰는 거죠. 그런데 뒤에는 전명구 묶이니까 뭐가 없네? 그러니 무슨 태? 수동태. 자, 여기도 봅시다. was already paid 잡겠습니다. 자, 쌤 이제 간단하게 be paid니까 시제는 뭐? 과거. 왜냐면 지난달에 냈으니까. 그런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시제는 무슨 태? 수동태. 다음 굵은 글씨 can be confirmed 봅시다. 자, 조동사 뒤에 be라는 원형과 pp를 썼습니다. 자, 이거 무슨 수동태라 그랬지 아까? 조동사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뭐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으니까. 밑에 것도 똑같아요. 자, might 뒤에 be 나왔고 charge 뒤에 뭐 붙었어 아가들? pp가 또 붙었네. 따라오죠? 그러니 얘도 조동사 무슨 태야? 수동태. 오케이, 혜연이 잘해준다. 잡고 얘들아 2번 밑줄만 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을 그대로 옮겨서 써주세요. 이렇게 지우지 않을게. 이렇게 놔두고 먼저 해줘. 자, 2번 빈칸에 들어갈 말 정답은 3번. 3번 그대로 적어, 정윤아, 거기다가. 미소야, 봐. 이거 그 and 표현이에요? and 표현? 자, 다 적었으면 지금부터 10분 쉬는 시간 드릴 텐데요. 지금 23분이니까 35분에 다시 시작할게. 35분. 35분.
정윤아 이거 적어놔. 서윤아 아까 그 노트 줘봐. 노트 줘봐. 잘 거야? 아까 너가 톡한 거 봤는데 양이 많은 게 아니라 학원이 늦게 끝나서 그런 거야? 네, 늦게 끝나고 집 가서 하면은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럼 봐봐. 어차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는데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건 미리미리 안 했기 때문이잖아, 늘. 그치? 그래서 내가 말할 때부터 시작해야 돼, 서윤아. 알겠지? 그나마 우리 지금은 괜찮아, 오늘까지는. 근데 또 밀리면 이거 또 지난 중간고사 꼴이야. 그렇긴 하지 말자. 알았지? 지금 여기까지 쌤이 한 거 확인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확인했다고 사인을 조금 해놓을게요. 알겠죠? 우리 5월 16일 금요일 확인했다는 의도야? 뒤에 3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구나. 아. 직역, 의역? 이거는 제가 따로따로 끊어서 한 거고 얘는 그거 풀이 아, 풀이를 다시 쓴 거고? 써서 해본 거. 아, 먼저 이렇게? 써놓고 이걸 다시 또 하고 아, 근데 내 생각에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먼저 네가 한 걸 써놓고 그리고 밑에다 올바른 해석을 쓰면서 대조하는 게 맞지. 이렇게 밑에다 써놓으면 약간 몰랐을 때 참고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내 생각엔 이 선우를 바꿔. 네. 1번 네가 직접 직독직해 쓰기. 2번 해석 적고 대조. 이렇게 순서는 이걸로 픽스를 하자. 얘는 이렇게 하시고. 알겠죠? 내일 올 때까지 또 두 지문 끝내서 검사받아. 넌 매일 올 때마다 내가 까먹어도 이 탐엔젤리 갖고 와. 네. 알겠지? 네. 아, 예, 까미열. 우리 수민이는 뭐 핫도그나 주먹밥 이런 거 안 먹을래요? 수민이란다. 민서? 안 먹을래요? 수민이 먹을래요? 일로 와요. 민서랑 같이 와요. 친구 처음이라 창피할 수 있어. 먹어. 일로 와. come here. 먹을 사람 먹어. 아, 그치. 그 자리가 추운데. 내가 좀 꺼볼게요. 일로 와. 짠 먹고 와. 갔다 오자. 음료수. 네. 감사합니다. 오야.
원경아, 자려면 자고 바람을 쐬려면 바람을 쐬. 그렇게 있으면 시작할 때 또 멍할 것 같은데? 야 임마, 그리고 너는 험블을 그 수요일에 잡은 건데 그걸 대답 못하면 어떡해? 진짜 몰랐어? 몰랐어? 기억이 안 났어? 어허이, 복습 많이 해야 된다 원경아. 정윤씨? 아주 잘하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고정해서 앉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안 돼요. 한정은이 잘 듣고 있어요. 네? 원경이가 정신 못 차리면 정은이가 한 대씩 치도록 해요. 반대로 정은이가 정신 못 차리면 원경이가 치세요. 서로 상부상조 해야죠. 상부상조. 너무 졸리죠? 얼른 그거 때려놔요. 뭐, 너 그거 말고 딴 거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 몬스터? 아니 근데 이게 달아가지고 당 먹을까? 아, 단가 플러스 단가. 오! 이거 아직 넣어? 네, 좀 드세요. 대박. 이거 엄청 딱딱하지 않니, 근데? 아니 드셔보세요. 강냉이 나가는 거 아니야? 비 와서 눅눅해 됐을까요? 비와서 눅눅해지면 됩니까? 이게 다 여기 안에 이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화장하는 거 이거 써있잖아. 치아가 약하신 분은 주의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 어렸을 때 이거 있었어. 그래요? 선생님 20대셔가지고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너는 20대 초반이지. 들어와서 먹어, 들어와서 먹어. 우리 혜연이 얼마나 지금 대답 잘해. 이뻐 죽겠어요.
미소는 너무? 미소도 너무 잘했어요. 아, 쌤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왜요? 내가 내시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쌤 지금까지. 얼마나 그래서 좋으신 거예요? 쌤 아직 어려. 그래서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할 예정이에요. 비수면으로 해보세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거 마취하면 막 진짜 헛소리 다 한다고 하던걸요? 선생님 마취했을 때 저한테 영상 통화 보세요. 김미소 데리고 와! 그게 집에 데리고 와! 이러는 거 아니야? 쭈겨 이러니까. 민서야, 이렇게 쿠폰 쌤이 배고픔 줄 테니까 편하게 말해. 뭐야 쿠폰 알았지? 줬어요? 민서 오늘 신입이잖아. 저는요. 너도 신입 때 내가 잘해줬어.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네, 잘한 거지. 전날부터 저한테 안 해줬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를 잘했다 생각하세요? 어.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잘해줬어요. 근데요, 첫날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 할 거니? 이게 하라는 식으로 말해서 제가요? 아니요. 이랬어요. 80점 이상 맞고 고3 거를 80점 이상 맞으면 격주로 서아야, 잠 깨고 와. 쿠폰 줘. 네. 뭐 먹을 거야? 음료수 먹을 거야? 바로 가지고 올라와 수업하게? 늦게 올라와. 선생님이 잘 떼고 있어요. 어? 잘 떼고 있어요. 왜? 저요, 7kg 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안 보여. 저도 살뺄 거예요. 살 빼가지고 인생 역전해서. 좀더 까만. 넌 치마를 입고 있는 거야? 패셔니스타 같네. GD 같아, GD. 자, 보자. 혜성은 아니, 괜찮아. 네, 강의해야 되는데. 이따가 내가 먹을게. 이따가. 왜 또 상처받는 척해? 상처 안 받으면서. 미소는 11시에 내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일 못 와요. 왜? 내일 밤에 와요. 왜? 내일 수학 가요. 11시에? 내일 12시에. 왜? 보고. 진짜? 내가 숙제 전화한다. 진짜요. 몇 시까지 올 거야? 6시. 알았어. 매일 할 거 많아요? 네, 오늘 몇 시에? 7시 반이요. 수업은 7시 반이요. 근데 네가 단어 안 했으면 남아야죠. 네? 아니, 너 그거 지우면 안 돼? 지우지 마. 지워. 그다음에 수민이가 내일 1시 반에 오는 거고, 정은이, 원경이, 지현이, 서윤이까지 내일 1시 반까지 오는 거고요. 노시연이는 2시까지 오는 거고요. 정윤이는 너 몇 시까지 오는 거야, 정윤이? 3시. 아니요. 어? 1시요. 나요? 1시 반까지 와, 그러면. 1시 반까지서 10시까지. 근데 얼마나 걸어? 글쎄요. 10시까지. 어디냐? 그다음에 혜연이 4시. 맞지? 가방에 앞쪽.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 근데 이 시간에도 못 일어나면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대씩 맞아야 돼. 이거 정신머리 문제잖아. 정신 차려, 진짜. 그냥 안 돼. 12시까지 자고 나오면 되잖아. 선생님 근데요 저 오늘 생일인데 아, 맞다! 오늘 아니잖아. 내일. 오늘이야. 오늘 정윤이 HBD라고 했는데? 근데요 어.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생일이니까 너만 일찍 끝내줘요? 그거 두 번. 너만요? 초록색. 되게 민망하지 않겠어요, 나가실 때? 밤에 야, 너 생일이니까 오늘 수업은 안 가는 선생님. 오늘 근데 생일 너 내일 아닐까? 누가 공란이라고 했다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래 오늘 기분 좋은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 오늘 기분 안 좋아가지고 왜 오냐? 그냥 원래 남자친구랑 가면 안 돼? 어? 누가 나? 너참 놀았지. 아 내가 사진 안 내가 타이에 흘러왔어 일부러. 자, 601호에서는 연애 얘기는 금지. 나가서 해.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아. 알겠지? 금지. 나가서는 해도 돼, 얼마든지. 가자. 갔다 오자. 자, 다시! 어디가? 자, 합시다. 먹을 것만 들고 가요.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자, 얘들아, 요거를 내가 미리 썼거든요?
미리 한번 써줄까요? 지연아 얼른 들어와. 싸. 합시다.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 망토같이. 자, 여러분들 제가 오른쪽에다 요걸 미리 썼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씁시다. 써요. 뒤에 고3 수업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못 났겠네. 아니요? 나도 약간 아이덴티티가 두 개가 되는 것 같아. 집에서랑 여기서랑 내 모습이 너무 달라. 왜요? 몰라, 정체성에 혼란이 와, 쌤도. 하긴 저희도 좀 약간 좀 무서운 선생님처럼 약간. 제가요? 야, 민서야, 봐봐. 쌤 무서워 보이냐? 아, 진짜 아니지, 솔직히. 아니래잖아. 진짜 이게 딱 들어 첫 인상부터가 민서가 누구예요? 처음 듣는데. 우리 민서. 신입생, 환영. 박수. 다들 환영의 박수. 아, 박수 튕기면 한 번 더. HBD 오늘 주인공 정윤이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됐지? 맺고 끊으면 정확하게. 민서야, 쌤 또라이는 아니야. 그냥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쌤은 극아이야, 극아이. 선생님 아이한테 별명을 따르겠습니다. 뭐야? 왜? 어? 잘못 표시했어. 나도. 너무 TMI다 이거. 근데 저거 좀 이상하네요. 네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정윤아 쌤 이렇게 해도 상처받을 것 같으면 얘기해. 상처 안 받아요. 그쵸? 저도 많아요. 아니요. 저 상처 받을래요. 받을래요. 나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게 좀 내용이 많아. 나도 이거 몇 번 읽었거든. 해보자. 근데 저거 용어예요. 용어. 뭐야? 참 우리 반은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 그 MBTI의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몇 개의 MBTI 조합이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 전 쌤이랑 같아요. 싫어요. 난 너랑 달라요. 자, 봅시다. 쌤 여기서 토픽이요. 앰퍼샌드라고 하는데 저 앰퍼샌드는 문법 용어입니다. 뭘 앰퍼샌드라고 하냐면 우리 요거 있지? 요 문양을 앰퍼샌드다라고 부르는데 그 앰퍼샌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이제 요 흐름을 얘기하는 글이에요. 그럼 오늘 수업 듣다 보면요. 무언가의 탄생 과정 이게 주제가 3개인가 나오더라. 첫 번째는 파리의 탄생 과정을 봤고 지금은 이 앰퍼샌드라는 문장 부호에서야 탄생 과정을 봅시다. 아시겠죠? 자, 처음에 나오는 건요. 앰퍼샌드가 어떻게 기원이 됐는가부터 출발하면서 앰퍼샌드가 처음으로 나왔던 게 이때였는데 수민아 봐봐. 먹던지 공부하던지 둘 중 하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먹지도 않고 새우깡을 넣어놓고만 있어요 지금. 보지도 않고 둘 중 하나는 하셔야죠. 자, 그러면 최초의 앰퍼샌드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앰퍼샌드라는 용어는 엄청 옛날에 등장했지만 용어는 최근에 생겼다. 다른 거 이해되니? 그럼 그 용어는 이런 과정, 옹어 아니고 용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마이갓 뭐가 됐다? 탄생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자, 중간에 아마 여러분들 이 단어 모를 거라 미리 잡고 가면 percy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자체로 이렇게 쓰이는 영어 단어입니다. 서아도 공부하면서 먹어요. 우리 아가들이 멀티가 안 될 때가 있죠. 자, 그럼 달려봅니다. The ampersand라는 symbol or ampersand. 여기서 or은 즉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문장 부호는 ampersand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has its origin, 그것의 기원을 라틴어라는 at라는 단어에서 왔어. 라틴어의 at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at라는 단어는 meaning and를 의미하는 단어였지. 그래서 and라고 불리나 보죠. 자, the letter, 그 단어 that make up this word, 바로 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은 were sometimes combined, 때때로 조합이 됐답니다. into a single symbol로 끝. 이게 라틴어의 뭐 어원인가 보죠. 됐죠?
자, it is believed that. 그래서 이렇게 믿어졌었는데요. 대절이야라고 믿어졌었는데요. 바로 이 상징이 was first used, 처음으로 사용됐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기원, 난 이게 늘 헷갈리더라. 서기라고 표현할게요. AD면 그 예수가 탄생한 이후를 말한다고 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 1세기라고 호명을 하더라고요. 해석은 정확하게 합시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뭐 라틴어의 기원이 있었고 종종 이런 형태로 합쳐져서 사용이 됐었고 서기 1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됐었고 뭐 내용 간단하네요. 자, 이때 가장 빨랐던 예시 that has been found, 지금까지 발견되어 온 가장 최초의 예시는요. is in graffiti in, 와, 폼페이, 사라진 도시죠? 폼페이의 그래피티에서 발견됐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초의 예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되지요? 자, 그럼 적고 갑니다. 쌤, 최초의 예시는 언제 등장했었다? 폼페이에, 그래피티 하면 뭐죠? 벽화를 뜻하죠. 그래서 폼페이의 벽화에서 제일 처음 등장했더라. 그럼 뭐 이런 거겠죠. 폼페이 벽화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었다 이거야. 그럼 얘들아, 이 모양을 앰퍼샌드라는 용어로 부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다음 문장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고대 기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고대 기원이다 라고 하는 거, 최초의 문장 부호인 앰퍼샌드가 언제 등장했었다 이 말했었지? 폼페이의 그래피티에서 등장했었다. 야, 이렇게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어? 그걸 참고해서 봤을 때 You will be surprised. 너는 아마 이거에 놀랄 거다 이 말이야. 뭐에 놀랄 거냐면 얼마나 최근에 그 용어인 앰퍼샌드가 was coined, 뭐 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랄 거다. 아, 그러면 폼페이는 엄청 옛날이지만 용어는 비교적 언제 형성된 거구나? 최근에 형성된 거구나. 이 시간적 격차가 꽤나 컸구나. 됐어? 당당하게 까. 자, in the early 19th century. 몇 세기까지 왔어요, 이제? 19세기 초반까지 왔습니다. 자, 19세기 초반에요. The ampersand라고 하는 거 was being thought, 가르쳐졌습니다. as, 뭐로써 가르쳐졌냐면요. 알파벳의 27번째 letter, 글자로서 가르쳐졌대요. A부터 Z까지 하면 개수는 총 26개인데 27번째 알파벳 글자로서 and를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it was read, 이거는 이렇게 읽혀버렸대요. simply, 그냥 단지 as and로 읽혀버렸답니다. 자, 요게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요. 그럼 우리 막 초딩 때도 아니면 유치원 때 하죠. 요즘에는 막 A, B, C, D, E, F, G 이렇게 외우잖아. Q, R 하고 Z 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뒤에 뭘 붙여야 되는 거야? and를 붙이자 이거야. 됐지? 이 느낌인 거야. A부터 Z까지만 하고 and를 붙이자. 자, 이때 this, 이것은 말이죠. 쌤 연결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this라고 하는 건 앞 내용을 받아갈 거예요. 앞 내용은 앰퍼샌드라는 문장 부호가 27번째 알파벳으로 가르쳐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made, 만들어버렸어. reciting the end of the alphabet. 알파벳의 끝을 암송, 낭송하는 것을요. 얘가 목적어 전체. confusing, 요 한 단어가 목적격 보어예요. 혼란스럽게 한 거야. 쌤, 이게 왜 혼란스러워요? 뒤를 보니까 so, 그래서 instead of, 뭐뭐 하는 거 대신에잖아요. saying x, y, z, and 하고 뒤에 뭘 붙였어? and를 붙여. 원래 이런 식으로 외웠다 이 말이야. 근데 앞에도 and고 뒤에도 and니까 이게 글자인지 알아 몰라? 몰랐나 봐. 이게 confusing, 뭐하게 만들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대신에 아이들은 began using, 쓰는 걸 시작했대요. The phrase and, percy, and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쌤, 여기서 percy는 뜻이 뭐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번역해? and,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그 자체로 뭐 and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즉, meaning,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and는 by itself도 뜻이 그 자체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nd는 그냥 and, 나 봐봐. 그냥 and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and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요 문장 부호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After that 뭐 이후에 Z 이후에 말이죠. 그러면 A, B, C, D, E, F, G하고 X, Y, Z and per se 뒤에 뭐? and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is phrase 바로 이런 어구는 또 묶어갑니다.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구 라고 하는 건 and 그러니까 per se 그 자체로 and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지. 그 어구가요 became the word 줄여 쓰이기 시작하면서 ampersand 오케이 뭐라고 바뀌었다? ampersand라고 바뀌게 된 것이다. 괜찮나요 내용? 좋습니다. 자 옆에다 조금만 정리합시다. 자 최초에 등장했던 것과 용어가 만들어진 시기는 같습니까? 격차가 큽니까? 커요. 용어는 언제 생긴 거예요? 자, 용어의 탄생 과정을 1번 show, 2번으로 볼 겁니다. 자, 1번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 용어의 탄생 과정. 자, and를 28번째 뭐로 가르쳤다 이 말이야? 알파벳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X, Y, Z, and 하고 뒤에 또 똑같은 and 이렇게 써버리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을 뭐하게 만들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So, 그래서 그냥 and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냥 and라고만 말하지 않고 and 뒤에 뭐 붙었다고? perceive and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단어가 줄여 쓰이기 시작하면서 얘가 뭐가 됐다? 알파벳 그대로 ampersand라는 표현으로 문장 부호인 얘가 불리기 시작했다. 아, 너무 잘해줬어요. 자, 문법 달리겠습니다. 쌤 여기 were, combined 또 나와 있습니다. 시제와 태를 계속 나눠보기로 했으니까 자 시제는 원이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자 태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썼구나. 자 다음에 얘들아 요 문장 전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 전체 내가 풀어만 줄 테니까 일단 그대로 적어만 놔요. 알겠죠? 내가 지금 안 다룰게요. 자, 요 문장 전체를 요렇게 내가 바꿔볼 테니까 적어줘. 이렇게 써주시고 위에다 타이틀을 단복문 전환 이렇게만 달아놓으세요. 단문, 복문, 전환 이렇게만 달아줘. 일단 얘는 내가 오늘은 넘어갈게. 자, 됐고 다음으로 내려와서 여기 한 번만 보세요. 쌤 여기 보니까 will be 어머 갑자기 무슨 시제 썼어? 미래 시제를 썼죠. 그래서 will be surprised at 여기까지 묶어서 자 시제는 언제야? 미래구나. 그럼 미래면 지금 놀랄 거야? 아마 놀랄 거야? 이 말이야. 아마. 그래서 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 거고요. be, pp를 썼는걸요. 그럼 얘도 무슨 태죠? 수동태를 썼구나. 그러면 얘들아 뭐뭐에 놀라다를 쓰려면 전치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지? at이 필요하구나. 자 다음도 was coined 봅시다. 얘들아 이 용어가 만들어진 건 최근이긴 하지만 지금 벌어진 일이야. 옛날에 이미 생긴 거야. 옛날에 이미. 그러니까 시제는 뭐? 과거. BPP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태? 수동태. 오케이 계속. 또. 자, 여러분들 다음 문장은 몇 세기 말하는 거예요? 19세기. 그러니까 무슨 시제 썼지만 과거 시제 썼지만 빙 PP를 쓴 거 보니까 과거 무슨
진행을 썼고요. 여기에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태 썼네? 수동태.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it was read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얘도 시제는 뭐예요? 과거. 태는 뭐예요? 수동. 요 정도만 봅시다. 자, 저거는 저렇게만 적어놓고 혹시 제가 까먹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죠? 저 다음 주에 다시 볼게요. 어디? A씨랑 A씨랑 뭐가 달라요? AC가 그러니까 이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거든. A씨가 기원 A씨가 기원 전이고 AD가 예수 탄생 세기 후.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건 AT. 그 전이 AC. 그 저는 BC 아니에요. 아, BC인가? 내가 그걸 몰라. 내가 종교를 하나도 몰라서. BC. 얘가 어디냐? AD. 걔가 기원 후. 그럼 기원 후가 서기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아니, 없어? 우리 크리스찬 없어? 저요. 좀 알려줘봐. 기원 전, 기원 후 어떻게 불러? BC. 크리스천 노래 알아요. AD가 그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 아예 그 다른 단어였거든? 내가 한 번 더 알아줘 줄게. AD, AC. AC는 아닌 것 같아. BC였던 것 같은데. 그치? 네. 네, 한번 알아서 알려줄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3번 지문이고요. 자, 얘는 주제가 좀 길어서 부를 테니 받아 적으세요. 3번 지문의 주제 갑니다. 근데 요거 서기라는 표현에 맞으니까 일단 이걸로 기억해놔야 돼. 자, 3번 지문의 주제. 인접하여 발생한 별개의 사건은 인접하여 발생한 별개의 사건은 우리의 기억에서 연관된다.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A는 separate고요. 내려와서 B는 linked 들어갔습니다. 이거까지 하시는 거 아니요, 4번까지 다 할 거고요. 하자. 얘도 글이 조금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끊어버리자. 자, 나 따라서 와봐. 끊고 다 끊는 것 같다. 끊고 내려와서 여기서도 끊고 여기서도 끊고 다 끊었네? 그러면 문장의 대가리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랑 같이 밑줄 치면서 가보자. 자, 첫 번째 밑줄 친 건 뭐야? 실험이 몇 개가 진행됐다? 2개. 그러니까 2개니까 first 첫 번째 실험, second 두 번째 실험. 다음도 첫 번째 실험에선 어땠냐면,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선 어땠냐면, 마지막 2개 모두 이런 걸 found 발견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 스터디가 연구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맨 첫 번째 문장을 우리는 주제로 보세요. 자, 얘가 주제예요. 첫 번째 문장 주제. 그 다음에서 연구로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자, 이때 first 부분이 연구 1인 거고요. 더 second가 연구 2입니다. 근데 이 글이 복잡한 게 연구 1의 과정 1,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first experiment 여기가 연구 1의 과정 2가 돼요.
자, 이거랑 똑같이 더 세컨드 처음 나왔을 때는 연구 2의 과정 1이 되는 거고 in the second study가 연구 2의 과정 2가 됩니다. 복잡하죠? 자, 마지막은 두 개의 연구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라는 거니까 연구 1 플러스 2의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다 표를 그릴 겁니다. 똑같이 연구 1, 연구 2. 네, 얘네들 각각 과정 1, 과정 2.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고. 선생님. 왜? 응, 거봐. 한번 생각하니까 답이 나와.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연구의 공통적 결론. 이렇게 잡으면 완벽합니다. 쓸데가 없어요. 됐지? 포스트잇 줘? 착한 친구. 쓸데가 없다면서 괜찮다는 건 뭐죠? 근데 얘들아, 니네들은 이렇게 판서 많은 수업이 좋아? 그럼 판서 없이 막 말로만 하시는 게 좋아? 판서 있는 게 훨씬 좋죠. 아, 그래요. 과한가요, 조금? 근데 이렇게 정리 한번 해야 내용이 좀 잘 남을 거예요. 알겠죠? 손이 혹사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갑시다. 그럼 저기 쓸 거 많아요? 여기요? 아니,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요. 혹시 이걸 단어 하고 가야 되나요? 단어 하고 가야 돼요? 예. 와.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야. 지금 우리 명소가 카톡이 왔거든요? 명소가? 선생, 내일 보충 수업 있어요? 내가 지금 눈을 내심했거든? 선생, 내일 보충 수업 있어요? 그 내가 고3 수업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운전할 때 티맵을 켜놓고 하잖아. 그러면 카톡 파면 메시지가 계속 보여. 웬만하면 이게 차 막힐 때는 이게 눈이 글로 가잖아. 이게 보는데 우리 학생이야. 휘경여고 3학년 선배야. 근데 갑자기 팝업으로 뜨는 게 이게 뜨더니 막 밑에 뭐가 나와. 뭐 첨부 이미지인가? 뭐 이미지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떠. 그러다가 갑자기 다급하게 삭제된 메시지 이렇게 뜨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점점점점점 보내는 거야.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걸 캡처를 떠놓고 싶었는데 못 떴잖아. 팝업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그날이 걔가 수업 날이었나 그랬다. 야, 이 새끼야. 넌 아무리 그래도 쟤한테 이거 어떻게 무슨 인 거야 도대체.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도 그런 줄 알았다. 하고 싶은데 삭제된 메시지로 보냈는데 내가 우연히 봤나? 이런 느낌도 했어. 근데 설마 얘가 이럴까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있대. 그 카톡을 나랑 대화를 하려고 켰는데 다른 친구가 카톡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내 대화창에 그거를 치면 누르면 공유하기가 있대. 니네가 이 새끼가 거짓말인가 아닌가의 선배를 판단해보라고. 난 모르잖아. 그래서 그 공유하기를 눌렀는데 그게 보내졌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팩트 아니야. 그거 팩트 아니에요. 저도 한번 해볼래요. 아니에요. 해볼래요?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선생 명수한테 가서 물어봐봐. 무슨 인간가. 아, 웃겨. 님을 안 받았어요? 아, 웃겼다. 갑시다. 이제 됐지? 웃었으니까? 자, 가요. 자, 됐죠리어라고 말해진다. when, 뭐 했을 때? 우리가 try to, retrieve. 얘들아, retrieve 하면 뭐죠? 기억을 불러 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하나의 기억을 불러 일으키려고 애를 쓸 때 we oftenly call other event. 우리는 또한 as well. 또한 다른 기억도 불러 일으킨다. 그럼 일단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의 기억을 불러일으켜. 그럼 그것만 불러와 다른 것도 불러와. 다른 것도 불러올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연구가 수행이 됐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연구는요. took place, 발생했습니다. shortly after. 여러분들, shortly라는 단어와 after가 붙으면
직후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직후? 2016년에 US Presidential Election이 일어난 직후 수행이 됐어요. 자, 이때 참가자들은요, were asked, 요청을 받았습니다. to remember 뉴스를 기억해 보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뉴스는 선거와 관련된 뉴스들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요건 거네요. 적겠습니다. 자, 연구 1번은 2016년 US 대선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직후에 참가자들한테 무슨 요청을 했냐면 선거와 관련된 뉴스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상기해 보세요. 이런 요청을 받았답니다. 자, 연구 1의 과정은 이거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연구는 took place, 똑같이 일형식 발생한 건데 2018년 5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요, 이 연구 안에서는요, involved, 이것을 포함시켰는데 remembering 뉴스 이벤트, 뉴스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From early in the year, 올해의 초에 있었던 뉴스를 떠올려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다시 두 번째는 몇 년 몇 월이야? 2018년 몇 월? 5월에 벌어진 일이구나. 자, 그리고 이때 뭐에 대해서 요청을 했냐면 2018년 초의 사건들이 뭐가 있었나 한번 상기시켜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지. 자, 이렇게 떠올려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연구에서는요, 연구원들이 identify, 확인해 본 겁니다. The date, 그 날짜를 말이죠. 자, 이 날짜라고 하는 건 on which each record story, 각각의 회상된 이야기들이 appeared in the news, 어디에 등장했던 날짜를 조사해 본 거예요. 뉴스에 등장했던 날짜를 조사해 본 거야.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미국 하니까 뭐 트럼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트럼프 대선 직후에 물어본 거지. 트럼프 선거와 관련된 거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산다고 했더라. 뭐 이런 말들을 뭐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말들을 떠올렸을 때 연구원이 뉴스의 날짜를 직접 확인해 본 거고요. 여기서는 연구 2번에서는 참가자가 were given access, 접근권을 받은 거야. 접근권을 받았다는 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뭘 이용할 수 있게 됐냐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야. 참가자가 직접. and 그리고 참가자는 뭐 하라고 요청을 받았냐면 어떤 이야기를 그들이 떠올린 것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했대요. 그럼 봐봐 얘들아, 얘는 말이야, 야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 초에 거기서 산불 크게 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올해 초에 맞다 거기서 뭐 무너진 일 있지 않았어? 뭐 이렇게도 말할 거 아니야. 그때 뉴스 검색해서 네가 부른 이야기가 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봐. 그럼 내가 검색할 거 아니야. 18년 초 화재 사건 뭐 이렇게 검색하면 18년 1월 며칠에 어디서 화재가 났다 이런 것들이 뜰 테니까. 그러면 연구 1번과 2번의 차이는 얘네들은 누가 직접 조사한 거고 연구원이, 이 부분에서는 누가 직접 확인을 해본 거야? 참가자가 그치 직접 사건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확인해본 거겠죠. 자, 그럼 요걸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연구 1과 2의 과정 1번의 공통점은 이건 것 같아. 시점에 따른 사건을 떠올려 보라고 한 것 같아. 선거 직후라는 시점에 어떤 사건을 떠올려 보라고 했고,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날짜를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시점을. 그리고 그게 어떤 일들인지 한 번은 연구원이 검토해봤고요. 한 번은 참가자가 직접 해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연구원이 다 봤다면 왜곡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연구원의 생각에 따라.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은 내가 직접 해봤고 한 번은 얘네들한테 직접 해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 객관적일 거야.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실험에서 그들은 대쩌리야를 발견해냈습니다. 자, 뭘 발견했냐면 story that were recalled together. 함께 회상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만 떠오른 게 아니라 아 맞다 그때 어떤 애 열애설 터지면서 산불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함께 떠올렸던 이야기들이 말이에요. had first appeared. 처음 등장했었대요. in the news. 뉴스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게 언제 등장을 했었냐면 어느 날 같은 날. 그럼 이런 건가 보다. 너무 관련이 없지. 열애설과 산불은. 근데 같은 날에 벌어졌네?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연결된다는 건가 봐. 그래서 쌤이 주제 적어준 거 다시 봐봐. 가자. 자, 어떻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어? 인접하여. 그럼 이 인접했다는 건 뭐가 인접했다? 시점이 인접해 벌어진 사건이다. 이런 말인 거고. 이렇게 시점이 인접하여 발생한 자 무슨 사건은? 별개의 사건. 예를 들면 열애설이냐 산불이냐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뭐가 되더라? 연관되게 보이더라. 아, 쌤 마지막 공통 결론 좋습니다. 시점이 비슷한 별개의 사건은요. 우리의 뇌에서 연관된 것으로 저장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밑에 요약문에 A, B 뚫렸던 건 separate한 사건은 우리 뇌에서 링크드 되게 확인이 되더라. 이 얘기가 그대로 뚫린 겁니다. 어차피 저 요약문은 다시 나오진 않으니까 이 정도로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자, 문법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요 문장도요, 우리 아까 쌤이 그냥 적어줘 볼래? 이렇게 했던 문장 있죠? 그거랑 똑같이 갈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쌤이 다시 한번 적어 드릴 텐데, 아까 말했던 제목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적었더라, 제목을? 인접한. 응? 뭐야? 요렇게 적고 넘어간 문장 있지 않았어, 앞에? 단복문 전환. 다시 한번 단 복문 전환. 단문 복문 전환. 이 제목은 기억해놔. 단 복문 전환. 그러니까 박지연의 포텐셜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하하 하나도 공감을 안 하는구나. 그대로 써줄게요. 그대로 갑시다. 이거는 설명하려면 내용이 조금 길어서 일단 저거만 놔주시면 좋겠고. 됐죠? 화장실요. 조금만 참아. 자, 그 다음 갑시다. 쌤 여기 굵은 글씨만 볼 거예요. were conducted 나온 것만 잡읍시다. 자, 무슨 테스트였어요? 수동태. 무슨 시제면서? 과거. 오케이. 과거, 수동. 자, 오늘 내가 팁을 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와 뭐를 같이 보라고 계속 얘기했어? 시제와 태 같이 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자, 다음 거 내려가서요. ask가 나왔는데 얘들아, 이때 ask는 원래 몇 형식 동사로 쓰인 애죠? 5형식 동사입니다. 그래, ask가 5형식으로 쓰이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ask 뒤에 목적어 붙고 그 뒤에 뭐 붙어야 돼? to 부정사.
ask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얘가 묻다란 뜻이야, 요청하다란 뜻이야. 요청하다. 그럼 이걸 수동태로 또 바꿉시다. 얘를 수동으로 또 바꿉시다. 그럼 누가 먼저 튀어나오고 목적어 뒤에 be asked 붙고 그 뒤에 뭐가 그대로 내려와야 돼? to 부정사 그대로. 그래서 얘도 were asked. 자,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근데 asked가 몇 형식? 5형식이 무슨 태로 쓰였구나? 수동태로 쓰였구나. 얘가 수동태로 쓰였다는 건 뒤에 뭐가 바로 붙으니까? to가 바로 붙으니까. 돼? 그럼 to 부정사가 붙었다는 건 목적어가 온 거야? 목적격 보어가 바로 온 거야? 그럼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 무슨 태야? 이해되면 끊어? 괜찮아? 오케이. 자,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와서 굵은 글씨 한 번 더 보면, 자, 요거 잡고 갈게요. 자, were given 쓰인 거 보이죠? 쌤, were given도 무슨 태입니까, 이거? 시제는요? 그래서 수동인데, 여러분, 수동태면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access는 뭐죠? 접근이라는 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바뀌었는데, 뒤에 명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 사형식인 give가 수동태로 쓰였구나. 그럼 얘들아,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야? 2개. 근데 수동태로 쓰면 목적어 하나는 어디로? 앞으로. 그러니 따라해. 사형식 수동태는 뭐라고? 수동태는 2개였던 목적어 중 몇 개만 남는다? 1개만 뒤에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넘어와서 이 부분도 똑같이 갑니다. 자, were asked 뒤에 무슨 부정사까지 붙었어? to 부정사 또 붙은 거 보니까, 자, 시제는 언제고요? 과거고요. 수동태는 몇 형식 수동태 쓰였구나? 5형식 ask가 수동태로 쓰였구나. 그럼 뒤에 붙는 to 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되겠구나? 목적격 보어가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쌤 여기 were recalled 나온 거 보여요? 자, 이것도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쌤 여기 뒤에 나오는 together라는 단어는 부사예요, 부사. 그럼 없어지는 거죠? 그럼 과거 시제면서 무슨 태 썼네? 얘도 또 수동태 썼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진도를 나갈게요. 지금 쌤이 저 단복문 전환하는 거 안 잡았습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 아까 혜연이가 질문해줬던 A, D, B, C 요거는 제가 알아보고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일 하셔야 될 거를 쌤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요. 이렇게 기억을 해줘. 토요일은 오는 이유가 수요일, 금요일 학습을 완성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 토요일에 올 때는요. 수금 수업에 대한 복습 과제를 쌤이 설계해 둘 겁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에 와서 해야 되는 본성과는 복습인 거야. 다만 내가 수금 동안 뭐 하루 안 오거나 못 외우거나 해서 뭘 못할 수 있어. 단어를 끝내지 못할 수 있지. 그럼 단어는 본성과를 하고 뒤에 시간을 더 써서 끝내고 가는 걸 원칙으로 잡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단어 먼저 설명드리면 단어는 워드마스터 단어 전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교재 3, 4강 단어 띄워놓은 거 있어요. 4, 5강이죠? 4, 5강 단어 띄워놓은 게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부교재 단어는 학원 와서 해요? 집에서 하고 오라 그랬어? 집에서 하고 와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인 거고요. 자, 내일 오셨을 때는요. 오늘 나간 5지문이거든요. 이 5지문에 대한 문법 시험을 준비해 둘 겁니다. 문법 시험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법 시험을 준비해서 오시되 출제되는 부분은 오늘 짚은 부분들을 거의 위주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복습을 좀 잘해서 오십시오. 봄노트 검사는 내일 진행할 테니까 봄노트는 꼭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단어 다 한 친구들 내가 먼저 좀 볼게. 일단 지문 싸봐요. 어떤 거요? 그것도 설명해 줄게. 우리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봄노트 정리해야 되잖아. 정리는 늘 언제까지야? 다음 날까지였지. 다음 수업. 그러니 내일까지 머스트입니다. 내일까지 끝내고 오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왜냐면 이거 복습하는 거면 당연히 옮겨 적고 복습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봄노트 복습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자, 정은이는 오늘 가도 되고요. 시연이는 아직 워드마스터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할 건가요? 네. 미소는 워드마스터 150개와 부교재 4강 단어가 오늘까지인데 안 했습니다. 남으실 건가요? 내일 하실 건가요? 내일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해야 되죠. 아니, 반반만 할게요. 아니 어찌됐든 내일까지 끝내. 기준은 그거 하나. 내일 몇 시까지인데요? 내일 11시부터 10시까지. 근데 워드마스터는 나한테 와서만 할 수 있어. 그럼 그 시간 할애해야지. 근데 6시부터 일어나야 돼. 그쵸? 그럼 10시까지라고요? 그럼 오늘 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워드마스터는? 조금만. 참고하시고 박지연도 150개 안 됐습니다. 부교재 4강도 안 됐어요. 오늘 150개 하고 가셔야 되고 이서아 씨도 지금 150개 안 했고 부교재 4강 단어 안 했어요. 150개 오늘 남는 게 좋습니다. 다음 황서윤 님도 목표량 150개 남았고 부교재 4강 단어도 안 했어요. 오늘 넌 못 남는 날이니 내일까지 끝내서 올 생각해야 돼. 준비해서. 다음 민서는 일단 이번 주는 논외. 혜연이는 오늘 처음 와서 아직 통과 못한 것 같다. 오늘 남아서 하고 갈게요. 좀 더. 아 오늘 못하지. 토요일에 몰아서 준비해 오는 거다. 부교재 단어는 다 끝내서 와. 내일 하려고 하지만. 다음에 수민이는 오늘 내가 방법 알려줬으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내일로 미룰게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원격이는 목표량은 나랑 따로 얘기한 거 있으니 얘는 뺄 거고 빼. 그리고 부교재 단어만 내일까지 완성해서 오세요. 알겠죠? 다음에 정윤이는 아직 하나도 안 했어. 정윤아 그치? 오늘 남아서 100개는 하고 갔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생일 선물로 목표량 개수가 원래 200개인데 이번 주는 절반으로 100개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어때? 그러면 오늘 내일 다 해서 100개만 하면 돼. 정윤아. 그럼 오늘 50개만 하고 내일 준비해서 오면 아주 좋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 선생님 지금 야 무조건 남아 이렇게 말 안 했다. 이게 좋아 라고 얘기했고 오늘 끝내고 내일 편할지 내일 힘들지는 본인들이 선택해. 니네 인생이니까. 알겠나? 남을 사람 손 들겠습니다. 남아서 조금이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손. 이건 그냥 남으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맞죠. 오케이. 자, 요 남을 분들은 603으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오늘 하원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자, 민서야, 이리 잠깐만 와봐. 말이 다른 친구들이랑 헷갈릴까봐 쌤이 한 번 더 말하면 일단 민서는 1번 오늘 수업한 거를 봄노트에다가 옮기자. 2번 복습하면서 특히 어법 노란색 필기했던 거는 외워오자. 일단 여기까지고 내일 왔을 때 선생님이랑 단어장을 어떤 걸 할지를 정하자. 그럼 조금 더 봐봐 오늘 저거를. 알겠죠? 그리고 내일은 원래는 우리가 수, 금일 수업이 끝이야.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내신 범위도 많잖아요. 수금으로 다 안 돼. 그래서 쌤이 일부러 토요일 공강 시간에 열어서 더 봐주는 거거든. 토요일은 나는 좋은 게 1시 반부터 7시 반 전까지 와주는 게 가장 좋고 많은 아이들이 오는 시간은 1시 반 혹은 3시 이때 오거든. 너는 언제가 좋겠어? 1시 반. 1시 반까지 올까? 오케이. 그럼 내일 1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준비해서. 그다음 민서 나한테 그 리로스쿨 성적 든 거 있지? 그거 스샷만 한번 보내주고 가 오늘. 네. 오케이. 1시 반. 네. 잠깐만. 수민이는 우선 오늘 내가 단어 성과를 알려줬어. 그치? 그럼 너 이번 주에 단어 500개가 가능한 거야? 준비가 안 된 거야? 외우긴 했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해주시고 일단 단어 준비를 해서 오시고 우리 부교재 4, 5강은 단어 정리하고 해석 연습해오기로 했어. 봄노트에. 그건 했어? 그거 내일 봄노트 보고 검사할 테니까 가지고 오시고 봄노트 오늘 수업 들었던 부분 필기 옮기고 복습해서 오시면 돼요. 수요일에는 내가 그 애들 필기 온 거 있지? 예습해 온 거. 그거 1대1 피드백 하느라 일부러 단어 하라고 하고 쌤이 한 명씩 빼서 봤던 거야. 그러니 수민이한테는 영상이 없는 게 맞아. 대신 토요일 오니까 실수는 문제 없어. 이번 주 그렇게 해주면 돼. 아 고생했어. 하되 너 단어장 왔어 안 왔어?
그치? 그 바로 가서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해. 그렇지? 갖다 줄게. 마지막 지문에서 XS를 접근이라고 번역했는데 컴퓨터에서 쓰일 때 권한이라고 쓰이는 다 맞는 말. 접근, 권한, 이용, 막 이런 거 다 돼. 그러니까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available이랑 되게 비슷해.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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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2천? 예? 아니 이거 2천